네. 오늘은 1월 18일이고요. 네.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위노님, 짱순이님, 돌쇠님, 미스터 루인님, 1호 보물님, 3004 리치맘님, 남희님, GH 플러스님, 수선아님, 행복해님, 박달공님, 꽃길만님, 박홀로드님, 얼곰님, 흰목련님, 옥고현아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도 한번 봅시다. 많이 오셨네요. 형주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패밀리 피싱님, 불효파 불효해님, 바다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좋은날님, 바라기님, 네. 원태호님, 밤토리님, 긍정의 힘님, 동신님, 너는 나의 꽃님, JBS 9895님, 류동진님, 상시프로님, 상상 이상으로님, 윤영숙님, 나도 아빠님, 해피정님, 백만부자님, 배제트님, 김현금님, 금성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파송송 양봉탕님, 빨강망토님, 황금우주님, 김희영님, 도채우님, 어서 오시고요. 오노노님, 김베드로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부자오빠님, 장선희님, 로사님, 김명준님, 한사발님 어서 오세요. 가치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선화님 어서 오시고요. 양영숙님, 임진영님, 돈나무 오빠님, 꿀벌오소리님, 성투치킨님, 대제이비제이님 어서 오세요. 네, 반반치킨님, 오 반반치킨도 등장했어. 네, 어서 오세요. 김흐름님, 미루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아마요님, 향이아빠님, 아마추어님, 천재인님, 울산보리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살아 계시죠? 네, 성투치킨님과 반반치킨님 그래요. 다음에 양념치킨이나 처갓집 통닭도 나오겠구만. 이제 다 나와 그래. 통닭으로 가보자고. 제가 통닭 이론을 하나 해드려. 네, 우리 다 알고 있는 통닭 이론. 네, KFC 통닭 이론. 오랜만에 한번 또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해드릴까요? 네. 자, 손신랑 계좌를 바꾸기 위한 가장 우선시될 수 있는 거, 가장 간단한, 네, 기법. KFC 통닭 이론. 네. 외우기도 쉽죠? KFC. 네. K가 뭐라고요? KNOW. 알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된다. F. find. 네. 영어도 쓰고 있어요, 지금 내가. 찾아야 돼. 문제를 알았으면 어떤 놈이 문제인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change. change. 바꾸라 이거야. 문제인 걸 인식했어. 문제인 놈을 찾아가지고 바꾸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군산 최부자님, 동네부자님, 찰떡이님도 어서 오세요. 큰눈새우님, 여동성님, 꿀보오소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되게 간단한 네 이론이죠. 네, 막 써먹어도 돼요. 네, KFC 잊어먹지 마시고 이 사실은 이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다 해결이 됩니다.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 부딪혔어.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 통장에 돈이 말랐네. 아씨 어떡하지? 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돈이 없다는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 돈이 없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문제점을 찾아야지. 내가 왜 돈이 없을까? 내가 직장이 없구나. 내가 성투사 방송을 안 듣고 이상한 종목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됐구나. 내가 또 나쁜 짓을 했구나. 아니면 많이 썼구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자, 한 가지. 직업이 없어. 그래서 내가 돈이 없구나. 그럼 직업을 가지면 해결이 되는 거야. 그죠? 네, 내가 이상한 주식을 사서 손실이 많이 봐가지고 돈이 없었어. 그럼 이상한 종목 안 사면 되는 거야. 내가 너무 많이 써서 그래. 그러면 좀 덜 쓰면 되는 거야. 아시죠? 쉽잖아요. 문제 해결은 이게 간단한 겁니다. 네. 막 싸우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걸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없잖아요. 네. 뭐 김태희가 나랑 결혼 안 하고 B랑 결혼했어. 짜증나. 고민이야. 열받아. 문제점을 찾았어. 내가 지금 화나 있는 이유 김태희가 B랑 결혼해서. 그럼 어떡할 거야 그거.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워런 버핏이 나보다 돈이 많아서 짜증나요. 뭐 어떡하라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얘기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대다수의 것들은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 네.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뭐 달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냐는 얘기야. 소행성 충돌이 뭐 몇 년 후에 있을 거래. 그러면은 지구가 멸망한데 뭐 소행성이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 게 몇 년 후에 있대. 지구가 멸망한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쫄쫄이 위에다가 빤스 입고 하늘을 날아가 보든가 그럼 뭐 그러면은 소행성을 어디다 딴 데다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쫄쫄이 위에다가 빨간 빤스 입고 하늘을 나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문제, 고민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에서 내가 지금 계좌가 이상해서 베트남에 이민을 예상하고 있다. 심각하게 고려 중에 있다. 나 베트남으로 갈 거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아까 네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있더라고. 네 주식으로 손실 많이 나서 나는 이민을 가야 되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생각해봐요. 아니 주식 투자로 어제 같은 때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됐지. 고민이 됐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 투매예요. 투매인데 아씨 올해 들어서 한번 주식을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 지랄이냐. 아 난 진짜 뭐만 하려고 하면 안 되겠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용을 지르고 많이 사고 고점에서 그냥 좋다고 막 질러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여기서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왜 사? 사지 말라고. 일단은 올라가니까 좋은 거잖아요. 올라가니까 좋아요. 너무 신나요. 네. 즐기면 되는 거지. 여기서 야, 더 살까요? 막 그냥 막 질러 넣을까요? 네. 아니야. 제가 이때 뭐라고 했어요? 조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조정이 들어와야 합니다. 매수는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가지고 있는 분들만 즐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쌤이 나잖아, 쌤. 네? 쌤이 나잖아, 쌤. 이 쌤 말고, 네. 쌤이 난다며. 부러워, 부러워. 배가 막 아픈 거야. 아우, 씨, 저놈 나보다 주식 못했는데? 성투사 방송 몇 번 듣더니 아주 그냥 막 삼성전자랑 막 날라다니네? 하이닉스 막 날라다니네? 오늘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또 배 아파갖고 그런 분 계시죠? 네. 아이고, 그냥, 하이닉스 그냥, 네. 네. 아, 그러지 마세요. 네. 내가 만약에 지금 급등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여러분 거가 아닌 거야. 근데 그거를 억지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항상 탈이 납니다. 우리는 항상 지켜야 돼요. 뭐를요? 기준, 원칙을 지키셔야 된단 말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돼요. 내가 어제는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료 방송할 때. 무서워요? 그러면 그냥 막 사. 뭐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뭐 현대차고 그냥 막 그냥 사세요.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되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가격대 위로 다 올라갈 건데 무엇이 걱정이야? 주가 떨어진 게 왜 걱정이야? 나 지금 손실이니까 좀 그렇구나. 손실이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더 사세요. 괜찮아요. 근데 왜 못 사요? 여기서는 신나게 샀는데 올라갈 때는 와 죽인다고 샀는데 이만큼 떨어지니까 왜 못 사지? 가격이 더 싸졌는데? 왜 못 사요? 겁이 나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 힘들 때, 그럴 때 주식을 사셔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예요? 쫄릴 때 사라. 소매가 나온 것 같다? 사라. 이번 연도에, 네? 이번 연도에 슬로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떨어지면 더 산다. 제가 두 번째로 밀고 있는 거예요. 네. 뭐 홍박사인가 그 사람도 두 번째 나왔잖아요. 홍박사님을 아세요? 그거 첫 번째 하다가 이제는 할 말이 없네. 그거 하잖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뭐였어? 고점 지옥, 저점 천국 밀다가 이제는 이번 달에는 떨어지면 더 산다. 네, 떨어지면 더 산답니다. 두 번째예요. 네. 이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말쯤 됐을 때 얼마나 이 짤막한 단어가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어떻게 바꿔줄 것인지에 대한 그 현장을 올 연말 정도에 목격하게 되시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후회가 남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 잘했어. 난 정말, 정말 잘했어. 라고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거나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잘했어라고 칭찬받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맨날 욕먹고 쿠사리 먹고 그냥 그냥 놀림 당하고 을레 꼴레리 뭐 이런 거 당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잘하고 싶은 거 아니야?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 더 사세요. 아무도 주식을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요. 아, 이거 왜 이래? 아우, 이거 짜증나.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개판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사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겁니다. 손이 안 나가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손을 막 끄집어 당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이 안 된다. 그럼 발가락으로 눌러서라도 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혓바닥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사고, 네, 뭘 해서든지 간에 사셔야지. 믿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믿어요? 그러면 사야지. 좋은 주식이 떨어졌는데 왜 안 사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돈이 없어서 못 사거든요. 또는 저처럼 비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 나는 더 사면 부담돼요. 이런 사람들은 안 사도 돼요. 저는 그래서 굳이 뭐 그런 거 안 하죠. 비중이 너무 많으면 못 사요. 그죠? 제가 이 반도체 쪽에 비중이 제 계좌 내에서 33%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른 종목이 떨어지고 얘네들 버텼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비중이 30%가 넘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여기서 더 집어넣기가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비중이 많이 채워지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사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 고작 해봤자 뭐 한 5%밖에 안 됐어. 나 고작 해봐야 한 10%밖에 안 됐어. 이런 사람들은요. 더 사야지. 그죠? 여기서는 못 사서 안달이었는데 여기서는 못 사서 안달이었는데 이 주가 떨어지니까 왜 안 사는 거야? 가격을 이만큼이나 싸게 했는데 여기 삼성전자는 그때가 얼마였어요? 79,800원. 이때는 79,800원이었는데 이때 79,000원대 못 사가지고 안달이었는데 여기 71,000원 오니까 주식을 안 사고 있어. 왜? 왜 안 사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나갈 때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 상황 보고 매수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뭐 이럴 때 사도 괜찮고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 떨어진 게 뭐 어때서? 그리고 대형주들의 장점은 뭡니까? 떨어지더라도 지가 많이 빠져봤자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작년 연말 올 여기 연초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너무나 띄워줬더만, 네. TV 방송부터 해가지고 뉴스, 증권사 리포트, 뭐 별하별 데서 그냥 삼성전자를 사야 한다는 둥, 뭐 어찌해야 된다는 둥, 네. 왜 이제 와서 까불어? 네,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에서 그냥 새해 첫 각오로다가 또 삼성전자 사는 거지. 어디서요? 고점에서 사는 거지. 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좋은 주식을 사고도 지금 손절을 고민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밑에서 샀으면 사실 뭐 손절 매도 고려할 것도 없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수익 안 나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하이닉스는 손실 난 분이 지금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산 사람들은 손실이 나는 거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삼성전자도 손실이 나면 안 돼요. 지금 손실이 날 만한 이유가 없어. 왜냐면 밑에서 계속 사왔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주 옛날에 사가지고 물려서 손도 안 대고 갖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손실이 났을 때고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여기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계속 내가 추가 매수를 해왔다 그러면 평단가가 저 밑에 있는 게 맞잖아요. 6만 원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저 위에서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많이 샀다거나 아니면은 손을 안 대버린 거지 아예. 네. 이런 부분이 되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애매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산 사람들,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이 가장 문제야. 신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신용을. 그래도 얘는 등치가 크니까 신용 그렇게 써대도 신용 시장이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돼요. 근데 6만 원이 부러운 게 아니지 5만 원대가 돼야 돼요. 5만 원대부터 샀잖아, 솔직히. 근데 많이 가보면 이제 6만 5천 원 아래쪽이거나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가격이 이 정도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이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물려있는 상태라면은 가격이 조금 다운되는 것도 한 뭐 6만 원대 후반 이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뭐 7만 뭐 8천 원대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여기서 사면 안 되는 거지. 주식이라는 것은요, 장기 추세가 나오더라도요, 항상 이런 구간들이 나와요. 항상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댔어요. 아, 죽겠습니다. 네. 아, 못 살겠습니다. 네. 조정이 얕은 조정이 아니야. 막 한 달씩 조정 받는다든지, 2달 조정 받는다든지, 막, 뭐, 이런 조정도 있죠. 뭐, 일주일, 2주일 조정 받는다. 지금 여기도 2주일 조정 받았거든요. 2주. 1월 달 들어서 지금 뭐, 제대로 올라온 게 없어요. 첫날 한 번 오르고요. 그다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조정이 나오면 그냥 울어. 뭐, 그냥 마음이 그냥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됐겠어요? 추세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우상향은 확실한데 내가 자꾸 위에서 사는 거야. 추세 상단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지 마셔야 돼. 사면 안 되는 구간들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분명히 내가 사지 말라고 말했는데 사가지고 이 물려서 손절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런 데서 사지 말라고 했는데 꼭 사가지고 손절하는 사람이 있어. 야, 이거는 이쯤 되면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두 번째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된 매매가 계속 반복되면 뭐가 돼요? 나쁜 습관이 들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보기 좋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보기 싫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초기에 그게 맞아요. 저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좀 마음이 불편해요. 아, 짜증나. 올라가서 못 사잖아. 아, 또 조정 나오겠네?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아, 왜 이러는 거야? 좀 조용히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또 시끄럽게 만드는 거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전 부하가 치밀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드디어 또 왔군요. 네, 시점이 왔어요. 타이밍이 왔어요. 왔어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올라갈 때 환호성을 지르고 내려갈 때 비명을 지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심리예요, 심리. 왜냐면 플러스가 나오고 돈이 벌어지고 있고 뭔가 기대감이 더 많이 생성됐을 때 사람들은 더 희열을 느끼고 희망을 더 크게 보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주식은 항상 쫄릴 때, 공포심이 있을 때 사야 돼요. 그럴 때 사가지고 손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거. 야, 그러면 이거는 진짜 대박이겠군요. 네. 점 한가 두 방씩 떨어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대박이겠군요. 아무도 못 사고 있네요. 다 팔려고만 하고 있네요. 이걸 사야 되겠군요. 이거는 진짜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죠. 이거 사면 안 돼. 이거 지금 하한가 잔량 아직도 1,500만 주더라고요. 내일도 점 하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내일도 점 1,500만 주예요. 지금 뭐 이거는 뭐 네. 내일 정도면 풀릴라나? 작전주가 아니니까. 이런 거 갖다가 뭐, 이런 역발상, 이게 사람들이 역발상 책이라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네. 그리고 거시기 있잖아. 그 뭐요.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도 보세요. 지금 부동산하고 똑같은 것 같아, 나는. 부동산하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집값이 폭락했다, 너무 많이 내려갔다, 뭐 50% 깎였다, 뭐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래도 비싸더라고요. 왜냐면 집값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올랐어요. 여기에 이제 4억짜리 집이 10억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 한 30% 떨어져 가지고 7억이 됐대. 아, 엄청 내려갔죠? 이러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야. 그죠?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아직도 비싸던데 나는? 이게 왜 7억인데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예, 에코프로도 똑같은 거예요. 150만 원짜리가 60만 원, 60만 원 깨졌어요. 이제 58만 원까지 왔어. 여기까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와, 싸다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싸다야? 싸다 계속 싸다만 외치고 있잖아요. 매수를 아직도 할 건가? 뭐 에코프로가 몇 년도? 2026년도에 500만 원 간다고요? 아이고. 예,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고점 대비 많이 내렸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품더라고. 아니에요. 아직도 높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직도 높다라는 거. 아직도 높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쳐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두 명씩 깨닫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깨닫고 있는 상태예요. 언제까지 빠질까요?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수준까지. 그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주식의 이 가치를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뭐 실적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얼마만큼 시점까지 떨어졌을 때 받아줄 것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지지선이 요 정도까지 이게 마지노선이라 봐야 돼요. 여기요. 요거가 마지노선이라 봐야 됩니다. 다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50만 원이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끝났다 봐야 되겠죠. 지금도 끝났지 사실은. 지금도 끝났는데 저때 되면 이제 희망이 없어진다 봐야 되겠죠. 매수를 다시 접근할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질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가지고서 역발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역발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뭐 그때 누가 그랬잖아요. 580만 원 간다 그랬어? 뭐 560만 원 간다 그랬어. 뭐 그때 그랬잖아요. 2026년 생각할 가치가 없는. 하여튼 뭐 그랬대요. 네. 그 있잖아요. 그 아저씨. 네. 그 아저씨가 그랬다고. 이게 역발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눌림목에 대한 강의도 이번 특강에서 해드렸지만 이 역발상이라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제가요. 떨어질 때 사야 해요 라는 말을 드렸잖아요. 무서울 때 사야 해요 라는 말을 드렸지만 그 떨어질 때 무서울 때가 고점 대비 하락해서 많이 떨어졌다.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그 역발상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무도 사고자 하지 않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이런 개 같은 주식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올 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와,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예요. 네. 떨어지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정말로 많이 떨어져 가지고 무슨 이런 개 같은 주식이 있나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할 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삼성전자 작년 말,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반부까지 삼성전자를 매수하라고 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나요? AI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수많은 주식 유튜버들 전부 다 삼성전자 팔으라고만 난리였지. 근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왜 사기 시작했는지 아시죠? AI 반도체나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었지만 시장이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연계시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삼성전자 사라고 이러는 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야. 물론 더 올라가겠죠? 네. 더 올라가서 수익이 조금 더 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럴 때 매수하라고 하는 사람보다 이럴 때 매수하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인기가 많아. 왠지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주목됐을 때 야호! 봤쥬! 삼성전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근데 말로는 항상 독박을 뒤집어 써요. 이게 역발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내가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예전에 하이닉스도요.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여름참 되려고 할 때 여기 8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요. 얼마나 무서워했어 사람들이. 하이닉스 끝났나요? 네. 7만 원대까지 나올 때 끝났나요? 마탱이 갔나요? 네. 내가 뭐라 그랬지? 더 사야죠 여러분. 하이닉스 사는 사람은 어디 있었을까? 이거 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이때도. 왜냐면 이 뭐 어쨌든 뭐 보이는 미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뭐 조금 일찍 보는 그런 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절체절명의 기회잖아요. 근데 아무도 사라고 얘기를 안 해. 근데 종목이 너무 좋아진 상태인데 그럼 8만 원에 샀지 우리가. 그죠? 8만 원대에 샀잖아.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럴 때 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와 뭐지? 그러면서 막 사지 말라고.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따라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지켜보다가 이평선 모이는 시점부터 밑에서부터 매수하는 거. 네, 이런 전략들을 세우시면 된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요. 아, 정말 잘 가네요. 멋지네요. 하이닉스가 대장이네요.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대장의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개 같은 주식을 얘기하죠. 삼성도 저 때는 욕 많이 먹었어요. 하이닉스 욕 많이 먹었고요. 반도체 끝났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셔야지 돼요. 지금 그렇게 뒤지게 욕먹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 욕먹는 주식이 뭐가 있어요? 지금은 욕먹는 주식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LG 생활건강 지금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아, 이 개 같은 주식도 그럼 역발사 끝났나요? 이제 역발사인가요? 이제 아무도 이거 사려고 안 하는데. 아니야. 이거 사려고 하는 사람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지금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들어가시면 안 되지.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 줘야죠. 이거는 매수 시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시점에서 대장과 주도주에 대한 개념들은 우리가 뭐 특강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들어가시면 아, 이런 것들은 지금 매수가 아니구나. 그다음에 업황에 대한 부분,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석하고 들어가시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까 전에 위에서 내려오는 주식들이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요. 아직 멀었다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아직 멀었다고요. 삼성전자 또 욕하잖아요. 또 사야 돼요. 아니 JYP 같은 경우도 보세요. JYP도 작년 7월 달이야, 8월 달이야. 여기 6, 7, 8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 사지 마시라고. 그냥 우리는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그냥 치우고요. 아, 나는 초보고 네가 말하는 강의에 대한 어떤 정수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생각하세요. 많이 올랐네? 하지 마, 그냥.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쁜 것을 피하라. 워렌 버핏의 투자 격언 뭐라고요? 돈을 잃지 않을 것. 첫 번째. 두 번째는요. 1번을 지킬 것. 나쁜 것을 사지 않는 거. 많이 올라간 것만 사지 않아도 여러분들 계좌가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요. 어제 같은 경우 투매가 나와서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2% 넘게 하락했어요. 이럴 때 계좌가 내려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주가가 내릴 때요. 주가가 내릴 때 계좌가 마이너스 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럴 때도 만약에 내가 플러스다 그러면 당신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돌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뭔가 투자에 대한 어떤 정립을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99%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장에서는 대부분이 다 손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발버둥을 쳐요. 손실을 난 걸 빨리 복구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늘어나는 거고 더 많이 깨트리고 더 많이 빠지고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투매 양상이 연결되면서 신용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모습 보일 때 다 팔고 떠나는 거죠.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외국 놈들이 만들고 기관이 만들어요. 여러분들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2020년도는 동학개미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학개미가 아니에요. 수급의 주체도 누구인지 잘 봐야 돼요. 이때는 개인들이 주체가 되니까 나쁜 소식이 나오든 좋은 소식이 나오든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지금 같은 때는 어때요? 외국 놈들이 주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놈들이 매도를 하고 있으면 잘 못 가. 근데 외국 놈들이 매수하게 되면 잘 가요. 근데 기관과 외국 놈들이 노리는 건 무엇이냐?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었어? 아, 짜증나는데? 근데 잘 봤더니 신용을 많이 썼네? 자, 신용은 어떤 단점이 있죠?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게 되면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 매매가 들어오게 되죠. 이거는 주가를 급락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물량 다 내놔요. 다 토하고 떠납니다. 그럼 가벼워진 상태에서 싸게 주식을 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여러분들은 계속 당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안 올랐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비빌대고 있는데 신용이 막 늘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이런 건 잘 안 떨어집니다.
신용이요. 요때 한 7%까지 올라갔다. 만약에 저점인데 그것들은 잘 안 떨어져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신용이 더 늘어나게 기다렸다가 때려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요거를 등에 업고서 올려놓고서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고 있어야지 돼요. 이거를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무조건 살아남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지금은요. 수익 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수익 나면 좋겠지만 수익이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저점권, 바닥권,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조금 더 커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직 그냥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맙게도 주가가 떨어졌어요. 2450포인트까지. 우리는 이만큼의 시간을 또 더 벌었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굉장히 쫄리게 만들지만 우리는 뭐다? 내돈내산이다 이거야. 내돈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니들이 뭐 어쩔 거야. 뭐 집값이 뭐 얼마 뭐. 그죠? 저는 우리 집값이 이만큼까지 올라갔다 이만큼까지 떨어지고 뭐 땅바닥을 뚫고 지나가고 막 지하 2층 3층까지 떨어진다 해도 나는 겁 하나도 안 나. 왜? 내가 살 집이니까. 니들이 뭐 집값 떨어졌다고 해서 나를 좀 쫓아낼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빚을 왕창 내가지고 집을 샀어. 만약에 5억짜리 집을 네 왕창 빚을 내가지고 뭐 빚이 한 4억쯤 해가지고 샀어. 근데 이게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한 3억이 돼버렸네. 전세도 4억에 들어왔는데 집값이 3억이래. 이걸 뭐라 그래요? 역전세, 깡통전세 이렇게 부르잖아요. 빚은 많지, 집값은 떨어졌지. 근데 다른 데랑 보니까 전세값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4억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 전세값을 낮춰주든 난 이사가든 둘 중에 하나 할래요. 자, 전세값을 평균치 3억을 맞춰주려니까 1억을 토해내야 돼. 이미 4억을 빚지고 있는 사람이 1억을 토해낼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집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나 또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신용을 썼잖아. 신용을 쓰게 되면 주가 떨어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신용을 쓴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미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을 갚으래잖아요. 그럼 갚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대 매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럼 원금이 날아가는 게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내 돈 내산으로 내 집을 내가 갖고 있어. 집값이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우리 집이 지금 한 5억 됐다 이거야. 5억이다. 근데 집값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한 4억까지 떨어졌어. 3억까지 떨어졌어. 다시 5억 이상으로 안 올라올까요?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지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이 집값이 계속 5억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7억이 되고 10억이 되겠죠. 화폐 리디노미네이션인가 지랄인가 하고 화폐 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그냥 요거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버틸 수 있는 거야? 내가 돈 들고 있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거야.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네. 내 돈으로 빚이 없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냅둬 불어.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뭐 어쩌라고. 네. 10년 후에도 이 가격일까? 20년 후에도 이 가격일까? 이거 생각하시면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상품이 있다라면 그놈이 지금 고평가가 너무 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0년 후에도 집값이 내가 5억이었다가 지금 3억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5억으로 회복을 못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놈이 이 가격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나 고평가가 된 이야기예요. 지금 얼마 전에 22년도, 21년도의 집값처럼 너무 고평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한 수치까지 떨어뜨릴 때까지는 주가가 계속 빠질 수밖에 없겠죠.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돈 내고 샀는데 삼성전자가 좀 떨어졌대요. 뭐 어때? 계속 갖고 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2024년, 25년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왜 벌벌 떨면서 손절매도 하냐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떨어지면 돈이 되면 더 사는 거고 돈이 안 돼도 그냥 들고만 가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용을 쓴 사람들인 거죠. 더 빨리 수익 내려고 하다가 손절 매도에 몰리게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못 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번 랠리에서는 그래도 13만원 정도 얘기해 드렸지만 13만원에서 과연 그칠까?
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간다 그러면 여기다 50을 곱하면 500만 원인데 이게 말이 되는 주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왜 50을 곱하고 자빠졌냐 이 얘기야. 50을 뭐 달라고 곱해? 지금 이 가격을 봐야지. 왜 50을 왜 곱하는 건데? 100명 분할 50분의 1 해가지고요. 네. 그거랑 이거 뭔 상관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삼성전자가 옛날 우리 해가지고 32원짜리 이런 건 말이 되는 거고?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00만 원 됐으니까 더 이상 못 갈 겁니다는 이건 달나라가 살 이야기고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렇게 해서는 주식을 못 합니다. 현재 상황이 내가 7만 원대 만만해요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재 가치 대비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인가 아닌가만 보시면 되는 거지. 그 다른 부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500만 원 했든 1000만 원 했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가격대가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뭐, 네? 3천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걔는 그럼 뭐 미친 주식인가요? 아,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봐라. 삼성전자가 세계를 꽉 잡고 있는 지금 AI 폰으로 첫 번째 나온 이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얘네가 지금 시총이 400조인 거는 말이 되는 거고 애플이 시총이 3천조 가는 거는 말이 되는 이야기고 얘는 지금 400쪽이 있는 게 이것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따지고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주름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휴대폰 시장에서도요. 이번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마 이번에 AI 폰이 나와가지고 더 많이 갈 겁니다. 오늘 보면은 AI 갤럭시 S24가 동시 통역된다 해가지고 관련주들 막 상한 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다 뭐라고? AI에서 다 비롯된 거잖아요. AI. AI와 연결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AI라는 이 핵심 테마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수혜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불변의 진리야. AI 시장이 커지고 AI 시장이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수록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HBM이 필요해요. HBM의 95%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나중에 뭐 어떤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HBM을 만들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최소 3년, 4년, 아니 한 5년까지도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도전장을 내밀 만한 기업은 없을 겁니다. HBM으로 도전장을 내밀 기업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수혜잖아. 얘네들은 100% 수혜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중을 키우고 떨어질 때마다 더 사시면 돼요. 안 가겠다고? 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더 가야 되죠. 전기차 시장도 10배 성장하지만 AI 시장은 그 당시에 10배 성장한다라고 제가 작년에 강연회에서 말씀드렸죠. 그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네.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근데 성장력은 더 많이 클 것 같아요. 10배가 아니라 20배, 100배, 뭐, 그냥 뭐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얘네가 이제 최종 보스고,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또 주실 수 있죠. 얘네들이 누구냐? 소부장이다. 이 얘기죠. 이번에 투매 나올 때 소부장 애들이 그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을까? 지가 빠져봤자 2% 빠졌잖아요. 네? 갤럭시 S24가요. 1월 30일인가? 31일부터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 한번 구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한번 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소부장 애들 안 빠졌어. 그리고 오늘 올라가 버리잖아요. 오히려. 어제 3% 빠진 애가 오늘 4%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이건 뭐예요? 힘이 있다는 이야기지. 타겟팅은 누가 된 거예요? 꼭대기에 산 신용 쓴 사람들만 타겟팅이 된 거라서 저 흔들림에 쓸려나간 거죠. 이 사람들은 아우 나는 버티고 싶어요라고 하더라도 못 버텨. 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약 매수는 안 할 거예요. 예약 매수라고 해도 더 싸지 않습니다. 뭐 예약 매수하면 더 싸다고 하는데
차라리 물량이 풀리고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사는 것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울트라를 살 거거든요. 네, 울트라로 아마 봄이나 네, 그때쯤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월 달이니까 명절날 이렇게 삥을 좀 뜯을 수 있으면 네, 사든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갤럭시 S24는 한번 사볼만 하겠어요. 왜냐면 첫 번째 AI 폰이잖아요. 이것들을 엄청나게 따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간단한 뭐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구글 글라스에 있는 그 서치 기능, 동시 통역 기능, 그 다음에 AI를 이용한 사진 편집. 야, 이거는 생성형 AI입니다. 거기에다가 온 디바이스의 AI예요. 이거는 AI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아, 그럼 뭐가 있을까? 뭐 PCB 업체가 있을까?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있을까? 아니면 뭐가 있을까? 막, 네, 많이 생각하셔야죠. 네. 걔네들이 노다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몰빵을 치라는 거 아닙니다. 가장 대장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예요. 얘네가 대장이고요. 그 외적인 애들이 누구라고? 소부장인데 얘네들은 그냥 평상시 사던 비중으로만 그냥 사놓으시면 돼요. 네? 잘 봐봐요. 지금 솔브레인이나 이런 애들도 예전 작년 특강이나 뭐 이럴 때 말씀드렸던 거지만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시총 상위로 치고 들어온 애들이 생긴다. 얘가 지금 코스닥 시총 몇 위까지 8위까지 올라갔어요? 12? 뭐 하여튼 이게 올라갔죠. 뭐 IPSP인가? HPSP인가? 그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냥 약간 재미없는 것들은 누구냐? 한미반도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근데, 네. 한미반도체나, 요것도 지금 이렇게 바싹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이 좀 떨어진 형태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근데 잘 안 빠져요. 그냥 재미가 없다는 얘기지. 네?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야. 인터플렉스는 뭐예요? 인터플렉스. PCB잖아요. 이거는 뭐 다른 기법이 필요가 없어. 그냥 밑에서 주워 담으면 되는 거예요. 10,000원 정도 왔다? 그러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바닥이니까. 박스권 상단부까지 해서 보시면 되고 넘어가게 되면 대박이니까 그때부터 쭉쭉 달리는 거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런 원년해가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여러분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 요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 특강 하던 그 시점에서도 많이 올랐네요. 월요일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다. 이게 월요일 아니야? 네. 화. 네.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어. 중요한 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 아주 잘하셨어요. 앞뒤가 똑같다. 앞뒤가 똑같은 척. 그렇죠. 왜냐면 기준은 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에 특강 들으신 분들은 제가 2015년도에 한 강의 그거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2015년도에 한 영상 강의 보여드렸잖아요. 이 강의에 뭐가 나왔어요? 2015년도 강의. 지금하고 똑같은 강의가 나왔어. 똑같은 이야기야. 근데 뭐만 바뀌었을까? 종목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최소 300%, 400%씩 올라간 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뒤에 오면 확인이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 나는 이 기법으로 했을 때 수익 날 확률이 가장 높았어라고 생각된다면 나는 이 분석으로 했을 때 종목을 잡아가는 게 가장 확실했던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했을 때 내가 수익 날 확률이 높다는 것은 그게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얘기잖아요. 목소리는 그때 훨씬 젊었죠. 2015년도 1월이었잖아요. 2015년도 1월이니까 그때는 제가 뭐라고 했을 때입니까? 88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는 하나대투에서 그 뭐 랩할 때였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대투에서 그 VVVIP도 모아가지고 강연회 하고 막 그때 그 종목이 그 종목이야. 네. 쭉 지속이 돼야 됩니다. 네, 언제는 팔으라고 했다, 언제는 사라고 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혼자 왜 떨어져? 괜찮습니다. 내가 팔라고 했죠? 많이 올라가고 나면 내가 사라고 했죠?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거는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돼요. 내려갈 때도 겁먹지 않아야 되고, 올라갈 때도 겁먹지 않아야 되고, 제대로 된 기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프리미엄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지만이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2차전지 산다고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내가 팔으라고 한 종목을 다시 사겠다는 얘기 해본 적 없습니다. 시젠? 뭐 사라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죠? 시젠도 그랬죠. 카카오 이런 거. 네. 뭐 사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요. 지금도 안 사요, 저는. 어차피 이런 되돌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을 게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죠. 뭐 많이 오르긴 했어요. 4만 원부터 해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애초에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죠. 왜 내 기준이 아니거든요. NC소프트 팔으라고 했잖아.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팔 수 있을 때 팔으라고.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매도 기회를 몇 개월씩 준단 말이거든요. 끝났습니다 할 때는 끝난 거야. 근데 매도 기회를 주거든. 근데 안 팔아요. 오히려 더 사지. 떨어지면 더 사요. 왜냐면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거 다 뭐라 그랬어요. 그때 속임수라고 그랬잖아요. 속임수. 우와 하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열광한다고요?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폭락한 다음에 올라올 때 그때 열광을 많이 하거든요. 요때 제일 크게 물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샀을까? 네? 여기서 많이 산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이 샀다고. 미안해요. 내가 팔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종목을 받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내 거 받아가셨어. 근데 이때 가장 크게 물립니다. 이때 대부분이 요때 많이 사요. 최고점 찍기 바로 전하고 여기서 가장 많이 삽니다. 가장 많이 물립니다. 왜? 2차 반등이란 말을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걸 두고 와가지고 이게 올라간다. 2차 반등은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특강 들으신 분들은 강의 2차 반등에 대한 개념을 제가 실어드렸지만 네, 2차 반등은 이렇게 나오는 반등이 아니에요. 이거거든. 근데 환불이 안 되잖아. 아, 나 이거 반품하고 싶어요. 안 된다고. 환불이 안 돼. 여러분들 매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대형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사실은 투자를 할 때 초심자의 행운이니 뭐니 이런 게 붙잖아요. 왜 그래요? 처음에 주식을 할 때는 밑에서 사고 좋은 주식 대형주로 사고 실적 좋은 거 분석해서 사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부분 돈을 벌어요. 왜냐면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 사니까.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돈을 벌었잖아요. 한 30% 올라갔어. 와우, 돈 벌었네. 근데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100만 원만 투자했잖아. 그래서 30% 올라가서 와우, 30만 원 벌었네. 그러면서 이제 옆집에 김대리랑 같이 소고기를 먹으러 가. 30만 원 가지고. 네,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야. 왜냐면 김대리는 1000만 원 넣었대. 아, 난 이번에 300 벌었는데. 근데 30만 원밖에 못 본 거야. 열받잖아요. 아, 더 벌어야 되겠는데. 참나. 마탱이 가는 거지. 네. 이래서 마탱이 가는 거야, 다들. 아니면은 여기서 샀는데 와장창 물렸어. 그런 다음에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는 거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야 된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똑같아. 떨어지면 더 산다는 말을 이때 들은 거야. 골 때리는 거죠. 네? 떨어지면 더 산다는 말을 그때 듣는 거야. 위에서 떨어질 때 더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올라올 때마다 판다라는 개념을 잡아줘야 되는데 떨어질 때마다 더 사는 거지. 떨어질 때마다 더 사는 것은요. 주가가 아래쪽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할 때 얘기입니다. 왜냐면 올라가는 것도 항상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떨어질 때마다 더 사는 거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더 사는 것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찔하죠. 내가 저때 무슨 짓을 했나 생각이 나잖아요. 저점이 잡히고 반등이 시작이 됐을 때, 상황이 좋아질 때, 정배열로 전환됐을 때, 그럴 때마다 떨어질 때 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쫄느냐? 이때는 쫄지도 않아. 왜냐면 상승을 맛봤기 때문에 쫄지를 않습니다. 떨어지면 더 산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이미 물려가지고 와장창 깨진 상태라서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마탱이 가요. 그냥 막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어떡하죠? 막 그럼
뭘 어떡해요? 더 사면 되죠. 더 살 수가 무서워용. 그러면 주식 안 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네, 그 말을 내가 몇 번째 들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주식 안 하고 그만하고 싶어요. 주식은 나의 길이 아닌가 봐요. 그때가 꼭 반등하는 때더라. 네, 그때가 꼭 반등하더라. 그 말만 나오면 막 기가 막히게 반등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심리가 아직은 개인들의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보고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네, 막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나 막 오늘 뒤졌어요. 큰일 났어요. 흑흑흑흑. 막 댓글에도 보면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이고, 오늘 막 그냥 망가졌어요. 이제 망하는 건가요? 뭐 주가는 끝났네요. 나 주식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너무 재밌죠? 뭐가 재밌어요? 아따, 많이들 물렸는갑네? 네. 슬슬 자리가 나오겠네? 예? 슬슬 자리가 나오겠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려있는 거 가지고 나 고통이 너무 심해요. 짜증나요.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까 설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되는 거지. 뭐 아니 그렇잖아. 내가 길을 가다가 물을 엎질러 버렸어. 물 떠갖고 오다가. 물을 엎질러 버렸는데 뭐 어떡할게요? 어이구 물이 엎질러졌네. 어쩌면 좋을까? 그러지 마시라고. 북청 물장수에 대한 얘기. 물장수가 2명이 있었어. 물장수. 물을 길러갖고 오다가 둘이서 꽈당탕 넘어졌어. 1번 놈이 물이 엎질러져가지고 울고 있었어.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나 그러면서 울고 있는데 이 2번째 놈도 엎질러졌잖아요. 이놈은 울지도 않아. 그냥 이 바켓을 다시 들고 다시 강으로 갑니다. 야! 너는 슬프지도 않냐? 왜 울지도 않냐? 그랬더니 울어서 뭐 할 건데? 울어서 뭐 할 거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그럼 이제부터 다시 물을 길러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이득이지. 여기서 물 어떡할 거야? 물 그 뭐 안에서 거기다가 뭐 국화꽃 꽂아놓고서 그냥 뭐 향 피우고 절할게요? 다시 물통으로 들어가다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다 그런 겁니다. 2번째부터는 조심하겠죠. 왜? 다시 물을 길어갖고 오는데 여기가 뭐 지형이 울퉁불퉁하다든지 넘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때는 조심조심해서 통과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왕창 물렸어도요. 살아만 있으면 이제 상승장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상승장에서 이런 조정들 조금씩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그냥 막 주식을 던져야 되겠다. 아니 이것도 견디신 양반들이 이거를 못 버티고서 그냥 되겠습니까? 그게 재밌는 거지. 아이고 무서웠죠요? 내가 좀 사줄까요? 근데 나한테 줘. 내가 살게. 그럼 뭐 나한테 파세요. 내가 사갈 테니까.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불행을 가지고서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주지 말고 날 주라고. 성추사님 지금 저 주식 이거 팔 거거든요? 손절 왕창 때릴 거거든요? 그럼 내가 딱 그 가격에 대놓고서 매수해 줄게요. 그렇다고 뭐 개떡 같은 거 아까 그런 뭐야 LG 생활건강 나 지금 손절할게요. 그럼 네 성추사가 좀 사주세요. 그럼 이런 건 안 된다. 네, 이런 건 나도 안 사는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내가 팔아야 쓰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나 지금 팔아야 되겠어요 할 때는 말을 해요. 내가 살게. 네? 내가 살게요. 내놔. 나야 뭐 더 많아지면 좋지 뭐. 그잖아. 여러분들 이게 그냥 웃기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그러잖아. 주가 많이 올라온 다음에 내가 여기서 주식 팔아먹을 때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꼭 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저의 평생 동반자입니다. 저를 꼭 사게 해주십시오. 아유, 그랬어요? 내 거 가져가세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 86,000원인가 7,000원에 다 팔았죠. 네. 아이고, 그렇게 갖고 싶으시다면 내가 다 드려야지. 네. 네. 내가 다 줬어요. 그거 누가 사갔을까? 네. 미안해요. 그거 내가 판 거요. 왕창 팔았으면 다 팔았습니다. 전량 다 팔았어요. 아시겠지만
버티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 단계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자리는 미쳐 있을 때입니다. 지금 세상이 막 흉흉하다, 이상하다, 위험하다 막. 그때 위메이드도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22만 원에 팔면서. 뭐 NFT 필요하세요? 갖고 가세요. 네. 저는 주식을 팔 때 대부분이 조금 일찍 판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지만 대부분이 잘 팔아요. 네. 팔고 나면 다 떨어집니다. 왜? 이제 내가 판 자리에서 며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뒤져요. 네. 먹을 만큼 먹고 파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그것을 소망하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거잖아요. 물량이 없어요? 제가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매도의 강의가 들어있지 않아요, 특강에. 왜? 매도가 필요가 없거든.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주도 업종도 주도주를 계속 그냥 모아만 가면 돼요.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인 거지 어디서 파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못하니까 내가 계속 사기만 하는 겁니다. 네. 샀다 팔았다 잘못하다가 그냥 달려버리는 수가 있거든. 언제 달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떨어질 것처럼 해서 기다렸는데 그냥 막 달려버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선주도 그때 팔았어요. 우W님. 그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항상 같이 갖고 답니다. 네, 그래서 우선주도 그때 같이 팔았어요. 에헴. 에헴. 내 우선주 갖고 갔구나. 에헴. 왜 이렇게 갑자기 막 그렇게 얄미운 짓을 하고 싶지? 네. 내 거 갖고 갔구나. 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않죠? 네. 같이 가면 돼요. 같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번 연도는 내년도까지 우리 보세요. 지금 주도주는 다 아시잖아요. 주도주는 다 아시니까 여기서 벗어나지만 않으시면 돼요. 걔네들의 비중을 먼저 채우세요. 비중이 없는 분들이요. 내가 주도주에 대한 비중이 없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기아차 비중이 없다. 그럼 얘네들 먼저 채우시고 소부장 애들 욕심내지 마세요. 얘네들 뭐 지금 오늘 뭐 AI 관련돼서 뭐 시기가 상한가를 갔어요. 뭐 내일도 시간애가 올라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없으면서 소부장에 눈길 돌리지 마시고 주도주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살 게 없을 때 소부장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직은 멀었어요. 네.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죠? 네. 꼭 명심하시고요. 특강을 아직도 못 들으신 분, 이젠 특강 가입을 안 받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성투사 특강을 꼭 듣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을까요? 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지만 꼼수를 쓸 수 있는 수법은 있죠. 꼼수의 수법. 뭐 이벤트 비슷한 게 있더라고. 여기 이거 봐봐요. 성투사 3개월 멤버십 할인 이벤트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저거예요. 여기 그 성투사 여기서 하시면 이게 그 뭐지? 지금 요거 3개월 이벤트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 가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 특강 가격하고 요거 15에다가 124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강이 2부 정도 지났는데 뭐 듣고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내에 복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셔야지만 가능한 정도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일단은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지난 특강 녹방을 볼 수 있잖아요. 녹방 같은 경우는 한 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해놓으시면은 이제 명절 때도 연휴가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도 보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다음 달 16일까지는 네. 이게 저장이 될 테니까요. 그럼 명절 때 또 볼 수 있고 또 휴일 날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3개월짜리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 정도 부분만 참고하세요. 이 뭐 방법은 찾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부를 꼭 해야 되는데 내가 놓쳤다 이런 분들은 저 3개월짜리를 이용하시면 지금은 싼 가격에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고 나는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겠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열심히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강요하진 않습니다. 네. 강요하진 않습니다.
3개월입니다. 3년 아니고 3개월이요. 네. 3개월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좀 여유 있게 특강을 또 소화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주도주나 주도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바뀌긴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1년치를 한꺼번에 해낼 수 있는 시점이죠.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은 뭐냐? 지금 시점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기회가 너무 좋은 게 반도체나 뭐 이런 자동차나 이런 성장주 위주로 우리가 대응하게 됐을 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조금 뭐랄까 찰진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플러스 났다 다시 마이너스 났어요. 실망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가는 과정이니까 느긋하게 보시면서 이거 더 사면 되겠다 라는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뭐 이제 뭐 그 이후가 되면 이제 또 다른 수법이나 그런 대응 전략들이 나오게 하겠습니다만 지금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1년치 또는 내후년까지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지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만 사도 포트가 꽉 차실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를 못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수를 못 해가지고 조바심 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2,700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700 올라가고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올라갔다가 들어와서 지지선까지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주식을 계속 모아가야 되는 단계, 손절매도 생각하지 마시고 급등주들에 대한 부분만 파시고 그렇게들 가시면 됩니다. 뭐 아가방 이런 것들 보시면 오늘도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있죠. 하지만 뭐 팔아먹는 데는 전혀 지장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해드리면서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뭐 제로투, 세븐 뭐 이런 거는 뭐 여기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매도할 자리들이 나올 때는 그냥 파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급등하거나 정책적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지금 매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타이밍이 나면 더 사야 되겠죠.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좋으면 더 사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요. 쫄리면 더 산다. 떨어지면 더 산다. 싸지면 더 산다. 아시겠죠? 팔고 싶으면 연락한다. 팔고 싶으면 연락한다. 내가 사줄게요. 삼성전자를 막 그냥 뭐 한 7만원대 막 7만원 초반에 팔고 싶다. 연락한다. 내가 사주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야 땡큐지. 싸게 판다면 나야 땡큐죠. 그죠? 자,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끝까지 멀리 가시면서 올해 내년까지 해서 이제는 다 수익 계좌 만드시고 더 좋은 기회들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꼭 생길 거예요. 내일부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오늘이 바닥이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들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희망이 있을 때는 잡고 들어가세요. 주가는 언제나 우상향입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음악을 틀어서
Thank you.